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9조에서 7조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장 좋은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의 오경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4,900을 넘으면서 이제 5,000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저도 역시나 좋은 종목들 발굴해내면서 여러분들께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종목을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어떤 차트를 보고 또 그 안에 수급, 또 어떤 재무적인 관점들을 같이 보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과 또 로봇 종목들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우주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오늘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이 차트적으로 좀 더 안정권이 있거나, 또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거나, 또는 재무적으로 어떤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고를 수 있었구나, 아니면 또 이런 종목들은 나 공부하고 있던 건데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특징적인 뉴스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어제 나왔던 뉴스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고요.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급을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 기관, 또 외국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을 움직이는 돈을 더 쏴줄 수 있는 주체인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재인 시장 속에서 우리는 주도주를 참작해야 되겠고요. 또 다음 뉴스로는 마이크론이죠. 글로벌 3대 반도체 IDM인데, 마이크론에서 스마트폰, PC 회사들이 내년 물량 확보를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계속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반도체 비닐병기 하이브리드 본더를 투입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따 저희가 이런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학습이죠. 이제 HBM은 학습용이었는데 이제 학습을 넘어서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시장으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2배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또 디램, 낸드에 다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재주에 있어서 우리가 솔브레인을 보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이 낸드 플래시, 또 디램의 증설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게 재무 차트인데, 이 재무 차트가 실제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가 개선되는 종목,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 이 기업의 실제 차트를 봤을 때도 보시면 24년, 25년, 26년, 27년에 있어서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27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실적이 2,300억을 돌파한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주가 시총 대비 10배의 멀티플밖에 받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 리레이팅이 나오게 되면 사실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당연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브레인의 어떤 멀티플을 봤을 때 약간 10배라는 수치는 굉장히 저는 좀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기업적 측면에서만 봐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주가 하락세를 되돌리는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뭐가 되고 있죠? 바로 저점을 올라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실적이 바탕되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구간이 있느냐? 바로 저항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과거에 두 번의 고점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되게 핵심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실적이 과거에 이 실적치를 돌파하는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과거에 주가가 뭐 영업이익이 뭐 2천억이 넘질 못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 내년에 2천억을 넘게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의 이 저항대 구간은 쉽게 돌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지금 31만원 사이에서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소액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기회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관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기관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우리가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인데요. 이 부분이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주도 주체가 기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상방을 돌파를 할 텐데 어떻게 돌파를 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도 있겠지만 낸드 플래시의 쇼티지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 증설 물량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고점인 36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역시나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M 디바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좋은 사양의 SSD를 만들진 않습니다. 약간 3세대 정도의 SSD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아시다시피 SSD라는 게 결국 낸드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가 아시다시피 이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최신형 4세대, 뭐 5세대 낸드는 결국은 빅테크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그런 SSD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M 디바이스가 만드는 9세대지만 레거시 SSD가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겠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SSD의 부족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서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2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저가의 낸드 플래시도 비싸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나 실적 개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오는 이 분기의 실적표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적인 매수세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횡보 구간이 있으니까. 다만 이 주가를 봤을 때 요 부분이 이제 하단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의 쇼티지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되겠고, 다만 이 기업 자체가 뭐 주도적인 어떤 대형 주거나 좀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춰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종목을 봤었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고 기술력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바로 HPSP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뭐 지금 D램에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낸드에도 들어갑니다. 낸드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HBM과 그리고 HBF.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이 기업이 쓰여질 어떤 전방선이 크다는 점이 제가 선정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의 주가 재무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7년부터 이 3단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D램이라든지 또 낸드에
이 기업의 기술, 고압수소 어닐링이 도입이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됩니다. 50%를 유지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기업 실적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600억, 900억, 1,500억, 1,700억, 1,800억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역성장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상만큼 이 선당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도입이 늦어졌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뭐냐? 저온에서 이 각 칩을 붙이게 해주는 그 기술력을 실제로 쓰여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2,000억, 2,700억 이렇게 실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27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700억인데 영업이익률은 1,500억, 그래서 거의 뭐 한 56%, 6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2024년에 HBM 수혜를 본다,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를 본다 해서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조정을 받고 원형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매출이 나오게 된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게 된다, HBF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P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과거 24년도에 5조의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실적이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서 이 매각을 놓쳤는데요. 최근에 이 전방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서 저는 이 PE가 과거에 생각했던 6배 밸류에서는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이 이런 실제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막 50%가 넘어가는 기업은 과거에 뭐 50배의 멀티플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미 반도체를 한번 찾아보시면 과거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4년 최고점 찍었던 구간이 있죠. 뭐 최근에도 최고점 찍었지만 그때 24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영업이익이 50%, 영업이익이 50%가 나오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2,500억이 나왔습니다. 2,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거의 뭐 한 15조? 18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2,500억에서 15조다. 그러면 얼마죠? 대략 뭐 한 60배 정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영업이익도 좋고 이 선당 고정 HBM이나 HBF 하이브리드 본딩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이닉 반도체만큼 HPSP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밸류를 받을 수 있겠고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2027년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500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60배, 좀 낮게 잡아서 50배 준다고 하면 대략 9조에서 7조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과거에 이 개화가 되기 전에 실제로 이 기업이 매출을 내기 전에 5조 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아주 과한 해석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봤을 때 단순히 주가 차트가 낮다라는 점을 떠나서 멀티플의 확장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도 매집을 하고 있지만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장 좋은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액을 조금씩 담아가면서 이 기업을 함께 보시고요. 제가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 로봇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현대차도 되게 좋지만 현대차가 뭐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좋게 잡아볼 만한 종목들로 HD 현대 로보틱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이 모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는 1.8조의 밸류를 받고 있었는데 7조까지 됐고 최근에 나온 건 10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10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나무가라는 종목도 같이 볼 텐데요.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재료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대 로보틱스를 들고 있는 모회사 HD 현대를 보겠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를 봤듯이 대형주 위주의 신고가 랠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로서 뭐 당연히 HD 현대 중공업, 그래서 이제 조선이죠. 조선도 들고 있고요.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이 약간 중공업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공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로보틱스, 로봇이겠죠. 그래서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20조, 19.5조니까 20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오기 전만 해도 사실 로봇 사업부의 밸류는 2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나왔죠? 바로 1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HD 현대가 현대 로보틱스 지분을 80%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조 기준으로 한 8조의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20조는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더블 카운팅의 이슈가 있겠지만 여전한 비싼 밸류는 아닌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그림을 그려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그 이상의 밸류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제가 분석한 결과 HD 현대 로보틱스의 25년 매출액은 대략 2,7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건 두산의 그 로봇 사업부를 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이 겹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업이 7.4조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넥스트장에서 거의 27%까지 올랐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이 기업이 25년도에 매출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600억 정도 본다고 치면 얼마큼 차이가 나죠? 4배. 4배가 차이가 납니다. 4배. HD 현대 로보틱스의 가치가 4배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얼마 받고 있다? 7조를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이 HD 현대 로보틱스의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0조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주관사를 선정할 때 비교 그룹을 봅니다. 비교 그룹을 볼 때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다른 SPG, 또 예를 들어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밸류를 체크할 때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500억, 600억 매출이 나오는데 7조야. 그러면 현대 로보틱스는 어떻게 되겠죠? 그럼 나는 최소 4배 매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못 받아도 나는 그럼 한 20조는 받아야 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당연히 워낙 빠르게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부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조에 대한 밸류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조 밸류로 봤을 때 HD 현대의 지분 가치는 그럼 16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HD 현대가 시총이 19.5조인데 그럼 이 기업의 거의 한 70%? 70%의 가치를 로보틱스로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포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피어 밸류로서 이 기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적자 기업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 대비 한 2~3배의 밸류레이션을 받으면서 20조. 그렇게 되면 현대 로보틱스가 가지고 가는 지분 가치는 16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보지만 사실 이게 여기서 이거의 가치를 과연 부여됐을까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로봇주가 단기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어떤 근거로서 사냐라고 했을 때, 매수하냐, 투자하느냐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HD 현대 로보틱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수 있겠고, 또 추가적인 어떤 내가 매집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좀 부담돼. 하지만 줍줍 해보고 싶어, 잡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기업이 여기서 한 18만 원대 구간까지 빠진다고 하면 아주 편하게 매수를 해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HD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상장 일정은 많이 남았습니다. 주간사 선정하고 나면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겠고, 소액으로, 아니면 좀 기다려 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그 다음으로 보는 종목으로는 아까 나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를 봤어요. 뉴스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로봇 플랫폼에 3D 센싱 모듈 공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완성차 로봇 플랫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테슬라 아니면 현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미 글로벌 이커머스 빅테크 업체의 파트너사의 이제 로봇에 관련된 라이다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뭐 아마존이겠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왜 보냐면 이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원래 이 기업이 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광학 센서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매출들은 사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의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 로봇 관련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5년도 예상 이익률을 봤을 때 한 25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이 25년도.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받고 있는 시총이 3,600억인데 스마트폰 기업으로서만 봐도 3,000억에서 2,500억까지는 스마트폰 밸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로봇 밸류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로봇 자동차 부품주라고 해서 막 상하가 가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나 아마존에 실제로 납품한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라이다의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면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뭐 한 2천억에서 3천억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기본 가치가 2천억 플러스 로봇 가치 2천억에서 3천억을 본다면 뭐 5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차트가 좀 강하게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뭐 2천억 엄청나게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온 이후에 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이 매집이 끝났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뭐 당연히 주가는 저점을 잡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사실 장기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을 동반된 역사적 고점 돌파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소화를 좀 한 뒤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겠고, 그런 상승의 관점을 왜 그렇게 보고 있냐고 했을 때 단순히 본업 밸류 플러스 로봇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로봇주의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모멘텀 있는 기업들, 숨어져 있는 보석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 관련주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우주 관련주.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테락 아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냥 우주 관련된 위성을 만들고 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위성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뭐 군지 위성, 소형 위성까지도 쏘고
그리고 초고해상도 위성도 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위성에서 나온 어떤 영상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 데이터들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 플래닛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영상 데이터를 팔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데이터를 팔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 데이터를 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총이 1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이 여기 플래닛앱스에 실제로 솔루션을 제공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 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대략 PSR, 우리가 이건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이런 적자 기업들이 이 PSR로 지금 한 30배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액 대비 30배를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세트랙 아이도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또 세트랙 아이는 지금 우주 관련주들 보신다고 하면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거나 또는 본업이 흑자지 우주 매출 비중은 적은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조를 넘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근데 이 기업의 100% 매출이 모두 다 우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퓨어한 우주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퓨어한 기업들, 쉽게 말해서 우주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텐데요. 그랬을 때 이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 매출이 100%가 다 우주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런 멀티플을 받을 때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고요.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뭐 플래닛앱스라든지 파이어플라이어라든지 블랙스카이라든지 이런 위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위성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위성 데이터, 얘네들이 원래 위성 관측으로 갖다 시작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당연히 세트랙 아이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쏘고 임대해주고, 그리고 자회사에서 이런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AI 분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이제 장기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6년, 27년 매출액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27년도 2,8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죠. 2,800억.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플래닛앱스라는 기업이 30배를 받는다고 했고요. 블랙스카이라든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10배에서 뭐 한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PSR 기준, 매출액 주가 대비 기준으로요. 그러면 2,800억에서 뭐 30배 못 받는다고 쳐요. 그럼 몇 배? 뭐 10배에서 뭐 한 15배를 받는다고 치면은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세트랙 아이가 볼 수 있는 미래는 얼마다? 대략 2조 8천억에서 많게는 뭐 1.5배니까 한 5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1.3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코스닥에서 1조가 넘는 우주 기업이 별로 없어요. 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죠. 근데 이 기업이 그럼 왜 1조를 넘을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근거가 쌓여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밑에 차트를 보신다면 빨간색, 파란색 선이 보일 텐데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거겠고요. 당연히 매수세 보시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단순히 주가적으로는 사실은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 포텐셜을 봤을 때는 어떤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시장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미인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또 다음 달 아르테미스를 발사할 텐데요. 아르테미스 발사가 뭐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보고 있는 패권 정쟁에서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주 관련주들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관련주들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아무 종목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도 많고 실제로 밸류체인 안에서 너무나도 작은 파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해서 이 기업은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다 보니까 캡티브 마켓, 모회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순수한 우주 위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이 용인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 차트, 수급, 뉴스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후속적인 코멘트들도 올려드리고 또 이 기업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추적드리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